네, 여러분, 자연생태보건기사 필기 2021년 2회 2과목 해설하겠습니다. 2과목 21번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국토에서 환경계획 수립할 적에 생각해야 될 게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좀 일반적인 내용 같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환경적 고려사항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그렇죠. 인간의 모든 행동, 개발, 공장 짓고 도시 만들고 이런 것들은 환경을 생각해 가면서 해야 한다. 좋은 얘기죠. 환경에 대한 우리의 부주의의 대가를 다음 세대가 치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죠. 다음 3번 재생 순환 가능한 물질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뭐 좋은 얘기죠. 4번 프로그램과 정책의 이행 관리 책임을 가장 낮은 수준의 민간에서만 해가지고서는 이런 그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제대로 해내기가 힘들죠. 정부도 해야 되고, 민간,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뭐 거버넌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조성된 거를 거버넌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잘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2번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거 있었죠.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 1등급에서부터 5등급이 있습니다. 예. 이거 그 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자, 여 위에 거는 서울이고요. 도봉산, 수락산 사이 쪽이고, 이쪽은 밑에 것은 제주도인데 한라산 중턱부터는 1등급, 산이 숲이 좋으니까 한라산의 숲이 좋으니까 1등급. 제주시 같이 여기죠. 제주시 같이 이 시가지가 발달해서 하는 것은 5등급, 이게 5등급으로 나눴는데 3등급에 대한 문제, 약간 옅은 노란색 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에 있는 문제입니다. 보전에 중점을 두지만 개발을 할 적에는 환경성 평가를 통해서 조건부 개발을 허용한다. 3등급 중간은 이 정도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두셔도 문제 우리가 필기 문제 푸는 데는 61점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3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백두대간법.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 몇 번 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은 핵심 지역, 핵심 구역, 완충 구역, 그 다음에 협력 구역은 없다. 다른 데와 좀 달리 여기는 이렇게 2개뿐이다. 이렇게 했고요. 요것은 주로 산림청에서 소관을 합니다. 모든 것이 산림청장 주관하에 백두대간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원칙을 세울 적에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가능한 행위가 있는데 핵심 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완충 구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있는데, 이 핵심 구역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그 생태계를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지요. 그럼에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도로나 철도, 기지국,
광산, 생태 통로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설, 보건시설 이런 것도 하면 좋고요. 농림시설도 어쩔 수 없이 농사에 대한 시설은 해야 될 때가 있고, 주택도 뭐 지을 만한 곳이면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교육이나 연구 활동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 연구시설을 짓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설은 이쪽으로 완충구역이나 그 바깥쪽으로 짓는 게 좋겠다. 치유숲과 수목원은 완충구역에다가 이건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치유숲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숲이 있어야 이런 시설을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핵심 구역에는 못 지으니까 여기다가 지어야 되고,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난번에 한번 풀었나요? 비슷한 거. 광산도 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 도로, 철도, 하천, 이것도 가능하고, 교육 연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설은 안 된다. 시설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농가 주택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4번으로 갑니다. 이거 잘 나오는 문제죠.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역 환경 생태 계획의 생태적 단위를 높은 범위에서부터 낮은 단계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은 1번이 에코리전,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에코리전, 생태지역, 바이오리전, 생물지역, 그 다음에 여기다 섭을 붙이면 바로 밑에라고 그랬죠? 하부, 섭 바이오리전, 그 다음에 뭐 경관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디스트릭트니까 구역이나 지구가 좋을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장소 단위, 플레이스 유닛.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이거다. 주로 유역이나 뭐 산맥으로 구분되고, 제가 뭐 그랬죠? 뭐 영월 주변에 있는 동강 유역에 있는 곳, 뭐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지형 동식물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곳, 특징이 구별되는 곳, 뭐 이런 거를 경관지구라는데,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요 순서는 뭐 더 잘 나오고요. 그래서 에코리전, 바이오리전, 서바이오리전, 랜드스케이프, 디스트릭트, 플레이스 유닛,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환경부 장관, 해수부, 시도지사, 습지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보전이 불량할 때, 개선할 가치가 있을 때. 습지 보전에 대한 지정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습지 중 상당 부분은, 많은 부분이 갯벌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고요, 시도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둘밖에 없습니다. 핵심구역, 완충구역, 이렇게 둘밖에. 습지 보호지역, 습지 주변 관리지역, 이렇게. 요거는 습지 보호지역이 바로 가장 보호해야 될 핵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습지 개선 지역이라는 것은 심하게 훼손됐거나, 방금 읽었죠?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개선 가치가 있는 곳은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 개선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원래 습지대로 복원을 하든가, 어느 정도 기능을 살리든가 이럴 필요가 있겠다. 습지 개선 지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6번. 국토공간계획과 관련된 국토기본법이 있죠.
지역계획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 살짝 약간 구석에 있는 문제입니다. 국토기본법에 몇 종가에 지역계획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기본법을 뭐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권 발전 계획이라는 지역 계획이 있고 지역 개발 계획인데, 이것은 뭐 낙후가 되었거나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거점이 될 만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뭐 이것까지 알면 좋긴 좋겠습니다. 수도권 발전 계획이 가장 대표적이다, 지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27번 생태계 네트워크에 의해서 비오톱.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생태계 네트워크, 비오톱. 그래서 우리가 경관생태학을 다룰 적에 이 전체가 바탕이 바탕 매트릭스가 있고 패치 조각이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나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을 적에 요건 이제 통로가 되겠죠. 요것이 조각 패치, 이것이 이제 바탕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 이제 비오톱은 조각에 가장 가까울 수 있죠. 가능하면 넓은 것이 좋고, 뭐 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숲이나 이런 것이 습지나 같은 면적이면 하나인 상태보다 분할된, 아니 같은 면적이면, 똑같은 면적이면 두 개로 분열된 것보다는, 두 개로 이렇게 분열된 것보다는 같은 면적이면 하나가 좋죠. 그래야 내부종과 가장자리종이 골고루, 특히 내부종이 이제 사람의 손길이, 간섭이 덜 받는 곳에서 생활을 살 수 있으니까. 형태는 선형보다는 원형이 좋죠. 원형이 또 역시 내부종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또 틀렸고. 선형보다는 원형이 좋으니까 이건 맞죠? 이건 맞고, 이게 틀렸고. 불연속적인 비오톱은 생태적 통로로 연결시켜야죠. 그래야 동식물들, 특히 동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내부종이 등산로, 이런 아까처럼 이런 데다가 여기 등산로가 건설이 되면은 내부종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죠. 가장자리 면적이 커지면 같은 면적일 때 내부 면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내부종. 꼭 저런 지식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죠. 용도 지역 몇 번 다루었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그 다음에 산, 그러니까 자환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고, 이거는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이런 약간 준도시, 준농림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거. 전 국토를 이렇게 나눠놨다. 그걸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가 있고요. 용도 지구 한 10개쯤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있다. 얘는 요 2번은 저 1번 용도 지역을 보완해주고, 이 용도 구역 요 3번은 1번 2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보완해주는,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환보는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상수원 보전, 수산자원 육성 필요한 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호지역이라는 건 없죠. 예,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법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농림지역, 요거는 농림지역, 요거는 자환보 좀 되겠죠. 도시지역은 준농림지역과 요거가 바로 관리지역. 요거가 바로 관리지역. 과거, 관거가 아니라 과거.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의 밀집이 예상되어, 이건 도시지역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향후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 도시지역. 답은 이게 맞죠. 29번 토지적성 평가와 국토 환경성 평가. 이거가 가끔 이렇게 비교돼서 나옵니다. 법적 근거는 국계법,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 국토 환경성 평가는, 토지적성 평가는 토지적성 평가의 그 개념도 잘 나옵니다.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보전 조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것이냐, 숲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토지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토지의 토양, 뭐 이런 얘기, 토지 보전, 등급, 토지 용도, 이게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에 비해서 국토 환경성 평가는 전국을 그리드로 나누어서 어떻게 국토를 잘 보존할 것이냐.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5등급으로 나눈다고 방금 제주도 지도를 봤죠, 위에서. 그래서 이건 전국토를 하고 요건 필요한 그 필지만 합니다. 해당 필지만, 토지 필지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 비행기 위에서 이를테면 제주도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이고, 요거는 그 제주도 예를 들면 뭐 서귀포시 그 무슨 동 남원읍 무슨 얼마 해당되는 그 필지, 그 공간만을 대상으로 토지 적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환경성 평가는 생태계 보전지역 등 법제적 지표가 있고, 그거 말고 또 자연성 정도 등 환경 생태적 지표가 있고, 이거는 표고죠. 표고. 지표면 높이, 물리적 특성, 토지용 특성. 예를 들어서 토지용이 논이다, 밭이다, 숲이다, 뭐 습지다, 뭐 도시 시가지다, 뭐 이런 거. 괜찮은 얘기고, 이 틀렸죠.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30번 일반적인 환경 문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환경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의 특성은 환경 광역성 넓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우리나라 전국이나 뭐 일본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시차성 어떤 거는 금방 나타나고 어떤 거는 뭐 한 몇 개월 내로 나타나고 어떤 거는 20-30년, 예를 들어서 토양에 비닐을 버리면 몇십 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탄력성, 예를 들어서 무슨 중금속 같은 것이 오염이 되면 조금은 괜찮지만 그것이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죠. 어떤 때는 이제 처음에 조금 들어오면 자기가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비가역성, 한번 오염되면
역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힘들다. 불가능하다. B가 불가역하다. 불가역적, 비가역적. 예.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죠. 답은 상호 단절? 예. 뭐하고 서로가 단절되었다, 끊겼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0번 1번. 31번 환경 친화적 주택단지 개발 계획에 있어서 기본 원칙, 자연환경, 자연복원, 틀린 것. 물순환을 고려해서 보도 등은 불투수성 재료. 도시는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이나 그 다음에 시멘트, 건물은 전부 시멘트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물을 지표면으로 흡수를 못하고 바깥으로 배출해서 비가 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천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수구나 강물이 넘칠 수 있어서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다못해 보도라도, 사람이 걷는 보도라도 보도블록을 투수성, B가 이렇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된 것이 뭐 깔려 있잖아요. 한 10cm, 15cm 뭐 이렇게 된 것들이, 이거를 가능하면 여기다 이제 빗물이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땅 속으로 침투될 수 있는 이런 투수성 보도블록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야 그 숲만큼은 이렇게 비를 흡수하진 못해도 그래도 한 50%라도. 그래서 불투수성이 아니죠. 건물 옥상 인공 지반에는 녹화, 예, 가능하면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벽면 녹화, 녹지 면적을 최대화한다. 3번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그걸 보존하고 임상, 숲을 임자에다가 그 상태하다고 하는 상자죠. 숲 모양이 양호한 것은 보존 대책한다. 단지 내 거점 소생물권인 연못, 채원, 채소밭, 원은 과수원 할 때 원자죠. 자연학습원, 약초밭, 실수밭, 그린 네트워크. 좋은 얘기죠. 다 좋은 얘기고, 틀린 것은 투수성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3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협력기구는 1972년 유엔에서 설립됐다. 나의 케냐 나이로비, 87년 몬트리올 의정서, 89년 바젤. 여기다 UN 환경 인바이런먼트 계획 플랜, UNEP. 다음 33번 자연환경 보전 계획상 훼손지를 복원할 때, 훼손한 거를 복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틀린 것은 자연 회복을 도와줘야 된다. 군락을 재생 창조해야 된다. 다 좋은 얘기죠.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훌륭한 얘기죠. 자연 훼손지를 극상, 원래대로 해야죠. 왜 극상으로 합니까? 극상은 이제 천이의 단계에서 뭐 나대지, 뭐 이렇게 초지,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데 맨 끄트머리가 극상 아닙니까? 끄트머리로 갈 필요 없죠. 원래대로. 그리고 뭐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를 복원해야 된다면 이제 다양하게, 여기는 초지, 여기는 습지, 뭐 여기는 숲, 관목지, 교목지, 뭐 이런 식으로. 도심이 34번 외곽 지역보다 기온이 1도 내지 4도 높고 등온선을 그려보면, 등고선이 아니라 등온선을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서울이나 대구 같은 시가지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을 많이 내뿜고 수증기를 많이 내뿜기 때문에 주변의 시골 지역보다 훨씬 기온이 높습니다. 그걸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도시를 붙이네요. 예. 뭐 상관은 없지만 열섬은 도시에서만 나타납니다. 다음 35번 유네스코에 의한 생물권 계획에 의한 보호지역 중 생태계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건 뭐 많이 한 얘기죠. 핵심 가장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곳, 그거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지대.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전이지대. 여기는 이제 사람도 살아야 되고 사람이 여기서 집도 짓고 살아야 되고 핵심 지역을 우리 이거를 아주 그냥 자기 이름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 완충 협력, 다른 말로 전이. 36번 생태자연도 1등급. 이것도 생태자연도도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생태자연도 여기가 1대 5만 지형도에 2만 5천 지형도에 얹어서 그려놨는데 여기가 1등급. 생태계가 아주 우수한 건 초록색. 그 다음에 연한 초록색 2등급. 연한 초록색. 약간 연두색. 하얀 거는 3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3등급.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긴 별도, 문화유산 같은 별도, 빗금친 구역. 이렇게 돼 있다. 이 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1등급 핵심 지역에 해당하고요. 옆에 거에 2등급 완충 지역에 해당, 완충구역, 협력구역 3등급에 해당하고 별도로 문화재를 관리해야 될 곳에 별도 관리구역에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저는 뭐 공부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이건 뭐 어차피 이런 어려운 문제도 조금 나와줘야 되니까 환경부 예규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뭐 20종이고 멸종위기 일단 야생생물이 자연습지 2종 이상 번식하거나 이건 심았고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5종이 살고 있는 6종이네요. 6종이 살고 있는 6종. 5년간 철새 1만 마리 5년간 철새 2만 마리 뭐 그런 건데 이거를 저는 전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문제도 있어야 되니까. 3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계법. 국계법에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도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전국토를 나눈다까지는 많이 했고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또 뭘로 나누는 게 뭐 주거지역은 이렇게 나누고 상업지역은 이렇게 나누고 공업지역은 이렇게 나누고 근데 이 중에서 이것만 좀 공부하셔라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합니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것까지 다 알면 뭐 훌륭하시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보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있지만 뭐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농경지 훼손? 기름 유출하면 당연히 되죠. 생물 서식지 파괴하면 당연히 환경 문제고 인구가 줄어들면 숲에다가 생태계 간섭을 덜 하니까 분명히 틀렸죠. 농경지 훼손은 예를 들어서 농경지를 뭐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풀이 자란다 그러면 훼손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더 좋은 쪽이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다 비닐이나 폐기물을 부었다 몰래 그러면 이제 환경 문제가 돼. 이건 뭐 이쪽으로 보면 이렇고 저쪽으로 보면 저러니까 이건 뭐 반반이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틀렸으니까. 39번 생태 발자국에 대한 설명. 처음 나온 문제 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것 중에서 1번 글로벌 헥타르 단위로 한다. 생태 발자국의 주요 지표로 산소 발자국이 아니라 탄소 발자국이 있죠. 우리나라는 방금 그 배운 용도 지역의 4가지 중에 환경성 평가를 위해 생태 발자국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로 자연환경 보전 쪽이 많이 가깝죠. 자, 이걸 좀 보고 4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태 발자국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숲에다가 숲을 밀고 공장과 도시를 지으면 그게 이제 인간의 발자국을 낸 거죠. 그러니까 숲을 없애고 그래서 탄소 발자국, 탄소를 많이 내뿜은 겁니다. 뭐 이를테면 자동차나 공장이나 발전소를 돌려서 탄소를 많이 내뿜은 거죠. 이산화탄소를. 그 다음에 이제 농경지를 만들어도 그런 것이 되고 어장을 만들어도 생태계를 훼손한 셈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순서로 탄소 발자국이 1위 1등, 농경지 발자국이 2등, 어장 발자국이 3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태 수용력, 생태 용량이란 개념이 필요한데 한두 번 다뤘는데 대충 다뤘습니다. 이것은 공급자의 개념입니다. 지구가 인간들한테 얘네들아, 니들 이거 좀 써라. 뭐 숲을 밀고 밭으로 써라.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개념으로 생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마음 먹고 준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어차피 이제 가서 점령해서 마구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구가 내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태 수용력, 생태 용량. 토지인데 토지는 토지인데 토지, 바다 뭐 이런 것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인간이 사용하는 지구의 토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가서 이제 소비를 한 거죠. 이제 수요자의 입장이고요. 숲을 어느 정도로 훼손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내가 쓰겠다 이런 얘기고, 이것은 지구가 너희 인간들한테 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생태 발자국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가 가서 자연을 훼손해서 공장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생태 용량,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죠. 자, 그런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다. 예. 옳은 것은 이것으로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40번. 지속 가능성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2가지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4가지, 뭐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무슨 교과서의 정리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 같아요. 3가지로 분류한 걸 가지고 시험에 낸 것 같습니다. 아주 약한 지속 가능성, 약한 지속 가능성, 강한 지속 가능성을 냈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후대에다가 우리 지구의 환경을 물려주는 것을,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야 될 그럴 단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체계화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구석에 있는 문제입니다. 구석에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